안녕하세요. 스타의 건강을 통해 내 건강을 알아보는 스타와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부분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도 선정되셨던 상봉 퍼스트본 정형외과 손혁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잠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봉 퍼스트본 정형외과의 손혁성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상봉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병원인데요. 그동안 비싸거나 접근이 어려워서 대학병원이나 척추관절병원을 잘 찾지 못하셨던 환자분들에게 빠르고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올해 1월에 개원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주로 척추와 관절의 여러 질환 및 난치성 통증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를 시술 및 치료를 통해서 당일에 회복시키자는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겸 연기자 B가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의 몸에도 목 건강이 좋지 않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B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5번, 6번 목뼈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병명들과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이런 많은 현대인들에게 목 디스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크는 이제 목, 허리 이런 데 있는 이제 구조물인데 이제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고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 중에서 이제 말캉말캉한 이 물에 해당하는 수핵이 이제 디스크에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주변 조직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경추 5, 6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6, 7번에 발생을 하고 4, 5번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경추의 전만 앞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제 만곡의 형태 때문에 5, 6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목 뒤가 심하게 당기거나 팔이 저리다면은 목의 디스크가 있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목이 아프다고 모두 디스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추 뒤쪽의 연부 조직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의 손상, 근육의 손상이 생기는 경추의 염좌가 훨씬 더 흔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를 잘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었을 때 디스크가 오래되고 경추의 인대들이 딱딱해지는 병이 오게 되면은 손의 움직임 혹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척수증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추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추의 염좌의 경우에는 쉬시면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소염 진통제만 드셔도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가 나온 경우에는요, 이렇게만으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부은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 주사로도 이제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당일 입퇴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이나 경추 고주파 시술을 시행해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디스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액션과 귀여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동석 씨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고 촬영 중 척추에 부상을 당하며 수술을 했는데요. 배우 진선규 씨, 조재윤 씨 등도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스타들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척추 질환과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척추와 디스크에 대한 설명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허리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경추랑 똑같습니다. 허리의 디스크가 이제 수핵과 섬유준으로 되어 있고요. 평소에 좋지 않은 자세를 한다거나 반복적인 무거운 물건을 들은 일을 하시면서 디스크에 있는 수핵이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파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파열을 집에서 간단히 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는데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핀 상태로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허리나 엉치에 불편감 및 저림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병을 진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추의 디스크도 경추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상 안정을 하면서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요.
다리에 저림이 있거나 굉장히 그런 힘든 경우에는 신경주사가 또 필요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이나 내시경을 통한 디스크 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목과 허리의 디스크는 실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목과 허리가 실제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이제 요추와 경추는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는 전만이 있고요. 흉추는 뒤로 휘어져 있는 이런 후만이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으로선 간에 요추와 경추 중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만곡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도 만곡이 줄어들게 되고 통증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분이 목이 또 안 좋을 수 있고 목이 안 좋은 분들이 허리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추와 요추는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잘 치료를 해도 같이 좋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시더라도 꼭 이렇게 요추와 허리, 경추를 같이 찍어 보시고 어디에 문제가 더 심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이나 허리 치료법 외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그리고 최근 배우 오연소의 경우 자신의 SNS에 발레복을 입고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허리의 디스크는 사실 운동으로 치료하는 사실 병은 아니고요. 좋은 자세를 통해서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골반의 경사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 이렇게 저처럼 양쪽 견갑골을 이렇게 쭉 붙여줘 가지고 결국에 이 견갑골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전만을 유지해주는 그런 자세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가지신 환자분들에게선 이게 뭐 굉장히 쉬운 동작인데요.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퇴행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 파열에 대한 회복은 디스크에 대한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심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가수 B 씨는 목뿐만 아니라 왼쪽 무릎은 연골이 없어서 뚝뚝 소리가 난다고 말했고 최근 여성 스타들의 스포츠 예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홍윤아 씨와 박나래 씨 등 많은 스타들이 무릎의 통증을 느끼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무릎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환들이 있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무릎은 이제 젊은 나이대에서는 측부인대 손상, 연골판 손상, 십자인대 손상과 같은 스포츠 손상이 많고요. 그것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손상보다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손상 외에도 최근에 이제 생활 운동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요. 무릎 관절의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거위 발관염, 장경 인대 증후군 같은 이런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들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릎의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상대를 속이는 동작, 그러니까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동작이 많은 스포츠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주로 축구와 농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는 일단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무릎 관절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문제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뼈에 문제가 없다면 초음파나 MRI를 촬영하여 연골, 연골판, 인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병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보통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에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먼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의 스포츠 손상은 미리 준비 운동을 함으로써 대부분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에 사용되는 근육을 미리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풀어놓고 운동을 시작하면 예기치 못한 무릎 손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수술을 한 경우에도 잘 재활하고 운동을 했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요. 무릎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재활은 무릎의 관절 운동 범위를 최대한도로 다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술 후 무릎 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정말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저희가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재활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치료를 하면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가수 신지 씨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통증을 느끼며 치료를 받았고 BTS의 슈가 씨도 어깨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스타들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취미로 운동을 즐기다가 어깨의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깨 통증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나 치료 방법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 통증을 느끼신다면 이것이 정말 어깨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에 유래된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어깨 통증이라면 딱 이 부분,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움직임에 의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아니면 이제 주간 야간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증감이 되는 경우에 이제 어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특정한 동작과 관련이 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이 아프시다면은 이것이 이제 어깨의 문제가 아닌 목에서 나온 문제가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깨 질환은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되고 어깨를 이렇게 90도 이상 들어 올리고 150도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릴 때까지 통증이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거나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게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또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서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면 흔히 이제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의 치료는 어깨의 인대를 강화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강화 운동이나 물리치료, 프롤로 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로 대부분의 어깨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족부 클리닉에 대해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데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발과 이제 발목의 특징적인 점은 아주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사람마다 이제 부골이라고 하는 뼈의 위치나 족부의 아치의 모양이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점인데요. 족부는 그래서 병도 정말 많고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도 좀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목이나 허리, 무릎과 같은 큰 관절에 비해서도 병의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족부 질환은 이제 비수술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족부의 질환이 많이 주목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오래 서 있고 걷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증가하면서 족부 질환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족부 클리닉은 환자분에게 족저압 검사를 시행해서 어디 쪽으로 많은 무게가 실리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요. 환자분의 체형에 맞는 족부 보조기를 처방하고 있고 체중 부하의 언밸런스를 교정하기 위한 도수치료, 교정치료, 그리고 깔창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 제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이 탈모와 비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비인후과부터 정형외과 등 피부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하더라고요. 혹시 상봉 퍼스트본 정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남녀노소, 나이 불문, 비만과 탈모 질환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현재인들의 그런 이슈적인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탈모와 비만약 처방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비만과 탈모 환자들이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더욱더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증상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 확인하고 게다가 이제 선택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비만, 탈모약 처방 시 약값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소 비싼 오리지널 약과 성분 효능 효과가 동일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넥 제품의 비만 탈모약을 처방해 드림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형외과 부문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도 선정되셨던 상봉 퍼스트본 정형외과 손혁성 원장님과 건강을 위한 자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